시작됐군요. 네, 뭐 아무것도 안 썼잖아요. 이름만 썼어요. 열심히 하라고. 두 복소수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 1번과 2번을 구하는데 역시나 그렇습니다. 이거를 여기다가 뭐 이런 것들 뭐 정리해둔 건 나쁘진 않아요. 이 문제 구조상 필요할 것 같으니까 알파 1 플러스 3i 그럼 알파 바 1 마이너스 3i 베타 2 마이너스 i 베타 바 2 플러스 i 이렇게 뭐 정리를 좀 해두겠죠. 그리고는 여기 있는 걸 이렇게 일일이 대입하려니까 대입하는 순간부터 굉장히 좀 불편하기 시작해요. 여기까지는 할만해요. 어차피 켤레끼리 곱하면 계산 자체가 쉽죠. 켤레끼리 곱하면 실수 부분 1의 제곱 플러스 허수 부분 3의 제곱 뭐 이렇게 처리하면 되니까. 근데 그 다음은 켤레가 또 아니에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켤레가 아니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 대입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죠. 그러면 좀 더 고민해 봐야 되는데 직접 대입하기 불편한데 전개되어 있는 다항식의 느낌이죠. 그럼 직접 대입이 불편하다면 인수분해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항이 몇 개냐면 4개입니다. 항 4개짜리 인수분해는 제곱항이 3개 아닌 이상은 2개씩 짝짓죠. 그럼 앞에 있는 2개를 짝지어 봅시다. 알파로 묶으면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 그럼 뒤에 분명히 쓰면서 뒤에 분명히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가 나와야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 베타로 묶이면서 그렇죠. 딱 그게 나오죠.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가 나옵니다. 그러면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로 다시 공통인수 묶어내고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네요. 이제 배운 대로 해보면 여기까지 가능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따로따로 더해도 되겠지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켤레를 취할 수 있죠. 각각의 켤레는 한꺼번에 더한 다음에 켤레를 취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 복소수와 이 복소수는 서로 무슨 관계인가요? 네, 켤레 복소수 관계임을 알 수 있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만 사실 뭐 해놓고 나서 보니까 이 문제 1번을 위해서는 여기는 이 구조는 뭐 굳이 필요 없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필요했던 거죠, 오히려. 알파 플러스 베타. 얘가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쓰다 보니까 좀 이상해졌네요. 얘가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얘네가 굳이 필요 없었던 거죠. 네, 켤레를 굳이 구할 필요는 없었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를 계산하게 되면 3 플러스 2i가 돼요.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 바를 구하게 되면 3 마이너스 2i가 되겠죠. 이걸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요. 그럼 3 마이너스 2i 곱하기 3 플러스 2i. 네, 곱하게 되면 켤레끼리 곱하면 실수 부분의 제곱 더하기 허수 부분의 제곱 13. 네, 이렇게 1번의 정답이 됩니다. 2번도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2번도 묶어보면 그런 느낌으로 짝이 져지겠죠? 네. 해볼까요? 근데 얘는 바가 이렇게 이쪽이 잘 보셔야 돼요. 여기는 알파 바에만 있고 베타는 없고 얘는 알파는 없고 베타에만 바가 있고 얘는 둘 다 있으니까 이렇게 찢어 봅시다. 이렇게 돼 있는 꼴이죠. 그럼 혹시 이건 어떻게 짝지어지는지 얘랑 짝짓기에는 공통 부분이 없어요. 그럼 혹시 뭐 이렇게 짝지어 본다면 알파 바로 묶이긴 하는데 남는 게 베타 마이너스 베타 바죠. 그럼 D도 분명히 베타 마이너스 베타 바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겠네요. 이렇게 2개 짝짓고 이렇게 2개 짝짓고 해보면 이렇게 짝지면서 알파 바가 나와요. 바깥으로.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베타 바가 되고 이쪽은 이렇게 2개 짝지을 때 마이너스 알파를 빼냅시다. 그냥 알파를 빼내게 되겠네요. 그냥 알파를 빼냅시다. 그러면 이쪽에서 베타 마이너스 이제 이쪽에서 베타 바가 나오죠. 그럼 다시 공통 부분 베타 마이너스 베타 바로 묶었더니 알파 플러스 알파 바 이렇게 묶이네요. 그럼 베타 마이너스 베타 바니까 베타가 이거고 베타 바가 2 플러스 i인데 이걸 베타에서 베타 바를 빼게 되면 네, 2가 지워지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부호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2i 이렇게 돼요. 곱하기 알파 플러스 알파바 알파, 알파바
1 마이너스 3i. 둘을 더하게 되면 2. 정답은 마이너스 4i. 이렇게 됩니다. 별표를, 책에다가 별표를 2개 쳐놓으세요. 이게 이쪽에 관련된 시험을 볼 때 거의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복소수의 제일 중요한 부분을 요구하는 문제이긴 하거든요.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복수 Z를 구하시오. 1번 다음과 같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될지 좀 감이 안 잡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2번 같은 거 1번보다는 2번이 더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거는 2번, 만약 2번을 푼다면 2번을 이렇게 그러니까 1번을 안 풀고 2번을 풀게요. 네. 2번을 2번을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많아요. 얘를 분배합니다. Z바 플러스 3Z바 I 플러스 2IZ 마이너스 1. 근데 이게 5 플러스 6i랑 같답니다. 근데 복소수는 i가 있는 거과 i가 없는 것을 분리하는 게 제일 먼저 우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i가 있는 얘네들을 묶고 i가 없는 얘네들을 묶어보면 Z바 마이너스 1 플러스 i를 빼면 3Z바 플러스 2Z I 이게 5 플러스 6i. 따라서 Z바 마이너스 1이 5. 그 다음에 3Z바 플러스 2Z 이게 둘 다 Z바가 아니지 않나요? 얘는 바가 없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립하시 풀거든요. 그래서 Z바는 6. 그럼 여기다 이제 6을 집어넣어요. Z바에다가. 그러면 3, 6, 18 넘어가면 마이너스 18이 되니까 2Z바가 마이너스 12. 그래서 Z바는 Z는 마이너스 6. 이렇게 푸는 친구들인데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럼 풀고 나서 본인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돼. 가만히 있어봐. Z가 이거잖아? 그럼 Z바는 실수의 켤레를 취하면 답이 똑같아야 되는데 왜 부가 반대지? 뭐가 잘못 풀었나 그러는데 계산을 잘못한 게 아니고 이제 첫 시작부터 잘못된 겁니다. 이게 왜 잘못됐냐면 지금 이 친구 풀이에 보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게 지금 실수라고 정리한 거고 이게 i가 붙어있는 이 부분도 실수라고 정리한 겁니다. 실수에 i를 붙여서 이제 허수가 된 거죠. 근데 이게 착각인 거죠. 이 Z바는 복소수지 실수가 아니에요. 문제 그렇게 써져 있잖아. Z가 복소수라고. 복소수라는 얘기는 Z 자체에 i를 포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는 그 복소수 Z의 켤레를 취한 거니까 Z바는 A-BI겠죠. 그럼 여기가 실제로 식이 A-BI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 이 부분이 A-1 마이너스 BI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수가 아니라는 얘기야. i가 남아있으면 실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자체를 실수로 볼 수가 없고 여기도 실수로 볼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잘못 푼 겁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러면 복잡해 보여도 얘를 Z 자체를 그러니까 실수와 허수로 구분되어 있는 A 플러스 BI로 정리한 다음에 이걸 여기다 이제 직접 대입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겠지만 그냥 간단한 연산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1 플러스 3i에 Z바 A-BI를 곱해주고 플러스 2i 곱하기 Z A 플러스 BI 빼기 1 했더니 이게 5 플러스 6i가 된 거예요.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모아낼 때 i가 없는 건 모으시고 i가 있는 건 모으신 다음에 그게 결과적으로 얘가 5가 되고 플러스 얘가 6i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를 분배할 때 얘는 i가 없잖아요. a 1이 가겠죠. 이렇게 분배하면 i가 생기죠. 마이너스 bi i를 빼면 마이너스 bi가 1이 갈 테고 이렇게 분배하면 3ai i 빼면 1이 가겠죠. 3a는 이렇게 분배하면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 앞에서 마이너스 3b라는 부를 반대로 바꿔줘요. 플러스 3b. 근데 이쪽에 분배하면 플러스 2ai 플러스 2a. 이렇게 분배하면 i제곱에 플러스 2b의 부를 반대로 바꾸니까 마이너스 2b. 그다음 뒤에 있는 마이너스는 1이 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 정리. 얘랑 계산하다 보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넘어가면 이게 6 이렇게 될 것이고
이쪽은 3a 5a 마이너스 b 그게 6 이렇게 됐네요. 괜찮죠? 그래서 위에 자리를 더합니다. 그럼 6a는 12 따라서 a 값은 2가 되고 a 값 2를 넘어가면 b 값은 4가 된다. 그러면 따라 z는 2 플러스 4i였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 시도를 일단 약간은 무턱대고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z를 이렇게 a 플러스 bi, z바를 a 마이너스 bi를 정리하신 다음에 이 식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식에서 식 자체가 ab로 표현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수와 허수가 완벽히 구분되어 있는 상태로 문제를 이렇게 처리하셔야 되지. 아까처럼 그냥 무턱대고 실수와 허수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z나 z바를 분배한 다음에 걔를 막 실수인 것처럼 허수인 것처럼 이렇게 모아놓으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 문제는 표기가 좀 불편합니다. 이 복소수가 좀 알려져 있지도 않은 복소수에다 켤레를 치워놨기 때문에 좀 어려워 보이는데 간단히 말하면 z 플러스 zi에 z 플러스 zi 왜 이래? 이게 6 플러스 2i라는 뜻이죠. 그렇지 않나요? 이 복소수의 켤레가 6 마이너스 2i니까 이 복소수 자체는 6 플러스 2i겠죠. 그런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z를 a 플러스 bi라고 두시고 여기다 집어넣어요. a 플러스 bi 플러스 a 플러스 bi에 다시 i를 곱하죠. 이제 분배하면 a 플러스 bi 얘는 플러스 ai 마이너스 b가 됩니다. bi 제곱이니까 얘가 6 플러스 2i 이제 모아요. i가 없는 것 실수 부분 모으고 i가 있는 허수 부분을 이렇게 모았더니 이렇게 됐고요. 그럼 a 마이너스 b는 6과 같아야 되고 a 플러스 b는 2랑 같아야 되죠. 위에 자리를 더하면 2a가 8, a 값은 4, b 값은 마이너스 2. 따라서 복소수 z는 4 마이너스 2i 이렇게 구해지고 z바를 구하는 문제니까 z바면 4 플러스 2i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여기는 복소수 i에 이제 보통 뭐 단어가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긴 한데 복소수 i에 뭐 순환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혹은 뭐 주기성이라는 단어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돈다는 뜻이죠. 순환은 돌고 있다는 뜻이고 주기는 일정한 운동이 반복되고 있다는 뜻이죠. 뭐 여기서는 이제 비슷한 의미로 적용이 되는데 i는 i의 거듭 제곱은 일정한 숫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 숫자들을 잘 익혀둬라라는 건데 첫 번째 그림에 나와 있죠. 이 그림을 좀 활용할게요. 처음에 i의 1제곱이에요. i의 1제곱. i의 1제곱은 뭐 여기는 안 써놨지만 루트 마이너스 1과 같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그냥 i라고 쓰는 것 뿐이죠. 원래 의미는 루트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거기 i에다 다시 i를 한 번 더 곱해요. 이게 i의 제곱이 되죠. 여기는 따로 써드릴게요. 그냥 i, 얘가 루트 마이너스 1이죠. 이 수를 제곱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곱해야 된다는 뜻이죠. i에다 i를 곱하면 i의 제곱이 되죠. 근데 그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과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다시 i 제곱에 또 i를 곱하면 i의 세제곱이 되죠. i의 세제곱은 여기 마이너스 1에다 i를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i가 될 겁니다. 다시 i 세제곱에 또 i를 곱합니다. 그럼 i의 4제곱. i의 4제곱은 i 세제곱인 마이너스 i에다가 다시 i를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i의 제곱 플러스 1이 돼요. 혹은 i의 4제곱은 i 제곱인 마이너스 1에 다시 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인 플러스 1이 되겠죠. 이렇게. 거기 i 4제곱에 또 다시 i를 곱해요. 그럼 i의 5제곱이 되죠. 근데 i의 5제곱은 i 4제곱인 1에다가 다시 i를 곱한 거니까 또 다시 i가 됩니다. 지수는 계속 커지지만 값은 계속 이 4개 값을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i의 5제곱. i의 5제곱 또 i를 곱하면 i의 6제곱인데 i 6제곱은 결과적으로 i의 제곱과 같은 값이고. 그럼 그러다 보니 이런 식의 이제 반복이라는 얘기죠. i의 1제곱과 i의 5제곱, 그 다음에 i의 9제곱
다시 i의 13제곱. 그러면 지금 숫자가 4개씩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럼 지수가 4개씩 커질 때마다 서로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i의 1제곱, i의 5제곱, i의 9제곱, i의 13제곱. 얘네는 다 똑같이 앞으로 그냥 간단히 줄여서 i라고 쓰겠다는 거죠. 표기는 지수는 계속 커지지만 결과적으로 i와 같은 값을 가지니까. 그 다음에 i의 제곱, 그 다음에 i의 6제곱, i의 10제곱, i의 14제곱처럼 이렇게 되는 숫자들은 결과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1과 같은 값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i의 세제곱, 여기다 4를 더한 i의 7제곱, i의 11제곱, i의 15제곱 이런 숫자들은 마이너스 i랑 같다. 그 i의 4제곱, i의 8제곱, i의 12제곱, i의 16제곱처럼 4의 배수로 하게 되면 이것을 1로 바꿔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지수가 커져도 반복적인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i 위에 이렇게 i를 크게 썼어요. i 위에 지수가 붙는데 그 지수가 4의 배수보다 1 클 때 그때는 답을 i라고 쓰고 4의 배수보다 2 클 때 그럴 때는 마이너스를 쓰고 4의 배수보다 3 클 때 그때는 마이너스 i로 쓰게 되고 4의 배수일 때는 1로 쓰자 라는 겁니다. 그럼 쓰다 보니까 얘 둘은 지수가 홀수인 상태죠. 지수가 홀수이면 이게 순허수로 나타나요. i의 거듭 제곱의 지수가 홀수가 되면 순허수 i 아니면 마이너스 i 둘 중 하나입니다. i 아니면 마이너스 i. 그러니까 지수에 1이 남잖아요. 그럼 i예요. 홀수인데 이 홀수를 4로 나눠봤더니 나머지가 1이 남아. 그러면 i야. 나머지 1이 안 남아. 그럼 마이너스 i예요. 그다음에 얘네 둘은 지수가 짝수죠. 지수가 짝수일 때는 4의 배수이면 1이고 4의 배수가 아닌 짝수일 때는 답이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이 4개를 뭐 일일이 외우는 것보다는 큰 관점에서는 두 가지로 외우는 거죠. 홀수는 i 아니면 마이너스 i, 짝수면 1 아니면 마이너스 1. 근데 짝수일 때는 4의 배수인 짝수이면 1, 4의 배수가 아닌 짝수일 때는 마이너스 1. 홀수일 때는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1 남아? 그러면 i. 나머지 1 남지 않아? 그럼 마이너스 i. 부를 반대로 바꿔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를 배우고 나면 이제 선생님이 예전에 수업할 때도 아마 이거 써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배우고 나면 여러분 책에 써놓으세요. 이거는 따로 책이 없으니까 몇 가지 계산법들을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워낙 자주 나오는 계산법이니까 첫 번째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1 플러스 i를 제곱합니다. 그럼 이 답은 2i랑 같습니다. 두 번째 1 마이너스 i를 제곱합니다. 이 답은 마이너스 2i랑 같습니다. 세 번째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를 실수하면 답은 i입니다. 네 번째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를 실수하면 답은 마이너스 i고요. 다섯 번째 이건 앞에서 배웠던 거죠. 켤레복소수끼리 곱하면 그 답은 실수부의 제곱 플러스 허수부의 제곱이 된다. 이 5개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 추가로 외우시는 김에 여기 이 공식에 다시 추가분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를 전체 제곱하게 되면 얘는 또 i가 돼요.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를 전체 제곱하게 되면 이 답은 마이너스 i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 1, 2번을 외워야 이제 이것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자, 이제 설명해요. 그럼 1번은 어떻게 된 겁니까? 1번은 1 플러스 i를 2번 곱한 거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분배하면 1이 나오고요.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i가 나오고,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i가 나오고, 이렇게 분배하면 i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얘랑 얘랑 지워지고, 2i가 돼요.
이건 1-i의 제곱은 혹시 곱셈 공식을 보다 마찬가지죠. 앞에는 1의 제곱, 마이너스 2배 한 다음에 앞에는 1과 뒤에는 i의 곱, 그 다음에 뒤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i의 제곱. 여기는 플러스 1과 얘는 마이너스 1이 지워져요. 남는 거는 마이너스 2i가 난다. 이렇게. 계산의 결과인데, 계산의 결과면 그냥 이렇게 풀어서 풀거나 아니면 곱셈 공식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지. 이거 꼭 외워야 됩니까? 네. 너무 자주 나와서 아예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주 나와서 외워둬야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지. 뭐 나올 때마다 계속 연습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 구구단을 외우는 이유가 뻔하잖아요. 계속 곱셈을 해야 되는데 그럼 곱셈 나올 때마다 뭐 7, 4 그러면 7일은 7, 7이 14, 7, 3, 20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구단을 외우잖아. 빨리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너무 자주 나오는 것들이라 그냥 나오면 빨리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이 답을 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럼 뒤에 보면 이제 이런 것들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옵니다. 뒤에 보시면 이제 천천히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까지 여기는 좀 이따 설명하고요. 여기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볼까요? 여기 나오잖아, 벌써. 연습 문제긴 하지만, 이런 데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1 플러스 i의 8제곱. 8제곱까지 외우지는 않습니다. 근데 1 플러스 i의 제곱을 좀 전에 외웠죠. 1 플러스 i에 나는 제곱을 알아. 거기에 4제곱 하게 되면 8제곱이 되죠. 근데 1 플러스 i의 제곱이 좀 전에 외웠던 2i 이렇게 붙여 쓰시면 돼요. 2i. 거기에 4제곱. 그럼 2의 4제곱, 지수법칙이죠? 2의 4제곱 곱하기 i의 4제곱. 2의 4제곱은 16, i의 4제곱은 지수의 짝수면 답이 플러스 1이 아닌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죠? 근데 4의 배수이면 플러스 1, 16.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답은 아까 좀 전에 외웠던 것 1 마이너스 1분의 1 플러스 i 이 답이 i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자주 나오잖아. 이걸 언제 실수를 하고 있나요? i의 제곱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i의 제곱이에요. i의 제곱 마이너스 1 음수를 제곱하면 양수가 되는데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 두 번 계산되니까 정답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죠. 빨리빨리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 자주 나오는 값들이니까. 외우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굳이 이거를 뭐 외우는 방식까지 설명드려야 될까 싶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1 플러스 i의 제곱 외울 때는 2i라고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 지수와 i를 붙여서 1 마이너스 i를 제곱할 때는 마이너스 2i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는 가끔 위아래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헷갈리지 않게 하려면 마지막 이 분자값만 보시면 돼요. 마지막 분자. 이게 답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분수를 부를 때 1 마이너스 i 분의 1 플러스 i 마지막에 플러스 i 부르잖아. 네가 분수를 부르는 마지막 단어가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1 플러스 i 분의 1 마이너스 i 마지막에 부른 게 답이 돼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얘는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는 제곱을 전개하게 되면 분모는 루트 2의 제곱이 되죠. 분자는 1 플러스 i의 제곱이 돼요. 근데 루트 2의 제곱은 2가 되고 좀 전에 외웠던 1 플러스 i의 제곱은 2i잖아. 약분하면 i가 되는 거예요. 얘도 그런 구조로 루트 2의 제곱 분의 1 마이너스 i의 제곱. 얘는 2분의 마이너스 2i. 그래서 마이너스 i가 되는 겁니다. 앞에 거 1, 2번을 해야 여기는 이 내용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주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까 풀었던 문제보다 조금은 더 한 단계 좀 더 업그레이드 되면 이런 게 나와요.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의 전체 100제곱을 계산하시오. 근데 곤란하죠, 사실. 곤란할 게 없어요. 우리가 아는 거는 제곱은 알고 있으니까. 제곱을 처리한 다음에 50제곱. 이렇게. 주소 법칙상. 그런 다음에 좀 전에 배웠잖아요. 이 답은 마이너스 i. 마이너스 i의 50제곱. 음수를 짝수 번곱하면 플러스가 되고 얘는 i의 50제곱 같다. 위에 있는 이 i 위에는 지수가 짝수지. 짝수면 답이 둘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 근데 이 숫자가 짝수는 짝수인데 4의 배수가 아닌 짝수니까 플러스 1이 아니고 정답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빠르게 이런 문제들도 일일이 다 계산하지 않고 빠르게 진행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 또 다시 해야 될 게 이 내용이거든요. i 더하기 i의 제곱 더하기 i의 세제곱 더하기 i의 4제곱 이렇게 해서 i의 100제곱까지를 구하시오.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일일이 이걸 언제 다 계산합니까? 보통 수학적으로 이렇게 길게 문장에서 좀 많은 것들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설마 다 구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지. 어떤 수학 문제도 아주 초등학교 때 계산력 위주로 뭐 문제가 되는 게 있으면 혹시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때도 이런 건 안 내. 아무리 초등학생들도 숫자가 꽤 많은 숫자를 덧셈이나 곱셈하라는 얘기는 분명히 무슨 규칙성을 가지고 발견해서 그 규칙성으로 문제를 풀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규칙을 파악하라는 얘기잖아. i는 그냥 i죠. 뭐 딱히 바꿀 게 없습니다. i는 그냥 i니까요. 근데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죠.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 i의 4제곱은 플러스 1. 이렇게 4개만 보세요. 이렇게 4개만 보시면 이렇게 지워져요. 더했을 때니까. 이렇게 지워집니다. i의 1제곱부터 i의 4제곱까지 합치면 이 답이 0이 됩니다. 됐지? 그 다음은 뭐가 나올까요? i의 5제곱부터 i의 6제곱, i의 7제곱, i의 8제곱이 이 사이에 있겠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i의 5제곱, i 6제곱, i 7제곱, i 8제곱은 i의 4제곱으로 묶을 수 있어요. 묶고 나면 얘는 i 하나 남고, i 2개 남고, i 3개 남고, i 4개 남고 다시 얼마가 되죠? 또 0입니다. 0 곱하기 1은 어차피 0이니까 또 0이 나와요. 결론은 이런 식이라면 이런 구조로 i의 거듭 제곱이 연속적으로 나온다면 4개씩 묶으면 무조건 0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4개씩 4개씩 총 100번에 1부터 100까지 총 100개 항이죠. 100개 항을 4개씩 묶으니까 몫은 25가 되고 나머지가 안 남아요. 안 남는다는 얘기는 이런 괄호만 총 25번에 0이 발생하고 0을 25번 더하니까 정답은 당연히 0이겠죠. 이렇게 처리가 돼요. 그럼 이 지수가 좀 안 이쁘게 나와. 이렇게 이쁘게 딱 떨어지지 않고 i 플러스 i의 제곱 플러스 쭉 해서 i의 뭐 47제곱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총 47개 항을 4로 나눠요. 그럼 몫이 얼마가 되죠? 11. 나머지는 3. 그럼 이 얘기가 뭐냐면 4개씩 항이 들어가면서 총 몇 번에? 11번에 0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안에 다 0이 될 테니까. 총 11번에 0이 존재하고 뒤에 항이 3개가 더 남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제일 큰 거 i의 47. 그 앞에 있는 거 i의 46. 그 앞에 있는 거 i의 45. 이렇게 남죠. 그 앞에 있는 0은 필요 없고 뒤에는 3개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 답은 45? 홀수죠? 답이 i 아니면 마이너스 i입니다. 근데 이거 4로 나누면 나머지 1 남잖아. 그럼 얘는 i야. 더하기 짝수. 짝수면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근데 이건 4의 배수 아니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얘는 홀수. 47. 4로 나누면 몫이 나머지가 3 남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i. 이렇게 지워지고 정답은 마이너스 1. 자, 근데 이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풀어서 답을 마이너스를 썼어요. 근데 좀 더 팁이 뭐냐면 선생님 이걸 일일이 계산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 어차피 연속적으로 3개 나올 때마다 계속 앞에서 배웠던 그 허수 i의 성질을 보면 어차피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플러스 1 이 4개가 뺑글뺑글 돌면서 연속적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i 나와. 이게 여기 앞에서 딱 끊겼다는 얘기는 그렇죠. 여기 앞에서 4의 배수 딱 끊겼다는 얘기는 마지막에 4의 배수에서 끝났다는 얘기는 플러스 1에서 끝났다는 얘기고 그러면 순서대로 i가 나올 테고 마이너스 1이 나올 테고 마이너스 i가 나올 테니까 얘랑 얘랑은 지워지고 이게 답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향하는 풀이는 이 풀입니다. 지금 이 친구는 뭐 풀이 마지막까지 정리해보면 마지막까지 계속 그 아까 생각했던 거 있죠? 어차피 저 내가 뺑글뺑글 돌 테니까 일일이 뭐 지수가 홀수냐 짝수냐 이거 따지기 전에 남아있는 거 빼고 그 다음 순서대로 순서 나오는 것들을 돌리면 이렇게 어차피 이 숫자 순서대로 돌아갈 테니까 나온 숫자 순서대로 맞춰서 계산하면 되지 않습니까? 또 나쁘지 않은데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처음 시도가 어차피 이 i라는 게 생각해봐. 꼭 i의 1제곱, i의 제곱, i의 세제곱, i의 4제곱
이렇게 만약에 간다고 칩시다. 간다고 칩시다. 혹시 내가 여기서부터 더하면 이게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플러스 1 다시 i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i 플러스 1 이렇게 반복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꼭 i가 1부터 시작이 아니고 뭐 이렇게 있죠. 이렇게 4개를 묶어도 뭐가 돼요? 이것도 0이 되는 겁니다. 4개씩 묶어도. i 세제곱이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얘랑 지워지고 얘랑 지워지고. 그러니까 i는 지수가 연속적으로 배열만 돼 있다면 어디서 4개를 끊어도 다 답은 똑같이 0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굳이 이걸 앞에서부터 끊어가지고 뒤에 지수를 큰 거를 남긴 다음에 그 큰 지수를 다시 4로 나누고 어쩌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총 47개 항이 있었죠? 이걸 4로 나눴어요? 몫은 11이 되고 나머지 3 남았지? 근데 이거를 꼭 앞에서부터 이렇게 4개씩 끊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앞에서부터 끊으면 지수가 뒤에 큰 게 남잖아. 그럼 큰 지수를 좀 처리하려다 보면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뒤에서부터 끊으면 되잖아, 그러면. 뒤에서부터 4개씩 이렇게 끊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앞에서 3개 남는다는 뜻과 다르지 않잖아. 이 답은 i가 남고 i 제곱이 남고 i 세제곱이 결과적으로 남는다는 뜻이 앞에서부터 뒤에서부터 끊어오면 다 지워진다는 얘기죠. 이해가 안 되나? 자, i 제곱, i 세제곱, i 4제곱 이렇게 써지다가 지금 우리가 47 썼잖아요. i에 44, i에 45, i에 46, i에 47 이 답이 얼마인지를 물어본 거거든. 근데 여기서 4개를 끊으나 연속적으로 4개씩 끊으면 0이라며. 그럼 앞에서 끊어도 뒤에서 큰 지수를 남겨서 계산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뒤에서부터 끊어오라는 얘기예요. 4개씩. 또 앞에서 4개, 뒤에서 4개씩. 또 4개씩 끊어지다 보면 총 뒤에서부터 총 11번의 괄호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리고는 앞에서 항이 3개가 남는다고 보는 게 더 계산이 유리하다는 뜻이야. 다 지워지고 앞에서 이렇게 3개 항이 남는다고 생각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계산이 훨씬 더 가볍잖아.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얘랑 지워지고 정답 마이너스 1.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풀이 과정이 단순해 보이는 겁니다. 복잡하게 가실 필요가 없고. 이해되시죠? 이런 문제는 나와요. i분의 1 더하기 i의 제곱분의 1 더하기 i의 4제곱분의 1 i의 3제곱분의 1 4제곱분의 1 해서 이렇게 하다가 i의 90제곱분의 1 이렇게 나왔을 때 이 값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원래는 이 문제는 통분하라는 거거든. i의 90제곱으로 통분을 해요. 그럼 얘는 i의 89가 필요해. 그 다음은 i의 제곱이, 분모에 제곱이 있으니까 90 만들려면 88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해서 얘는 1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걸 계산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아까처럼 또 앞에서부터 이건 앞에 지수가 크니까 앞에서부터 이제 4개씩 끊어요. 그럼 항이 몇 개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항이 총 몇 개인가요, 이거? i의 1제곱부터 i의 89까지 하면 총 항이 몇 개니? 89개지. 그치? 근데 1까지 포함하면 몇 개예요? 90개야. 그럼 왜 1을 포함합니까? 1 다음에 뭐가 나오죠? i가 나오잖아. 다시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다시 마이너스 i가 나오고, 다시 1이 나오고. 1 다음에 i가 나오잖아. 그럼 1 다음에 i가 나온다면 이 계산의 순서대로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1까지 모아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럼 1까지 같이 처리하다 보면 총 항은 90개. 90개를 4로 나누면 몫이 20. 2가 되고 나머지가 2개 남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나머지 2개 남으니까 앞에서부터 4개씩 쭉 넘어다 보면 다 지워지다가 끝에 2개 남는다고. 끝에 이렇게 2개 남는다 뜻이에요. 그럼 답 처리는 i의 90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i 플러스 1. 답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가 정답이 된다. 풀이는 아마 풀이지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또 굳이 이걸 이렇게까지 통분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은 게 어차피 이거 정리해보면 i분의 1이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1분의 1이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i분의 1이고 얘는 플러스 1분의 1 아닌가요? 얘도 결과적으로 4개를 모으면 어차피 또 결과적으로 지워지고 0이 된다는 뜻이야. 그런 얘기잖아. 얘도 분자 1이 생겼을 뿐이지 결과적으로 얘도 4개씩 묶으면 무조건 0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아까도 말했듯이 앞에서부터 묶지 말고 뒤에서부터 이렇게 4개씩 묶어오라고. 항은 총 90개, i부터 90까지 총 90개를 4로 나누면 몫이 22, 나머지가 2. 무슨 말이죠? 4개씩 계속 묶다 보면 총 22개의 가로가 나오고 2개가 남아. 그럼 뒤에서도 쭉 이렇게 묶어오다 보면 계속 지워지겠지? 총 24번에 0이 발생하고 앞에 2개 남는 거라고. 그럼 이걸 정리하면 되잖아. i분의 1 더하기 i 제곱분의 1. 이걸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번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올 테고 얘는 뭐 필요하다면 실수와 여기 i 곱해요? 그럼 얘도 i 곱하죠. 그럼 분모는 마이너스 1분의 분자는 i 마이너스 i 이렇게 처리하셔도 되고요. 가볍게 처리하시면 되잖아요. 무겁게 문제 가실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 허수 y의 순환성에 관련된 내용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잠깐 쉬신 다음에 음수의 제곱권 합시다. 음수의 제곱권 파트. 음수의 제곱권은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는 안 다루다가 이제 고등학교가 넘어와서 이제 배우고 있는 파트긴 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했었어요.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5가 되었더라. 그 수 x를 중학교 때는 없다고 배웠지만 고등학교 때는 있다고 배우며 표기법은 루트 마이너스 5. 근데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곱하기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걸 분리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i가 된다. 라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루트 안에 만약에 a가 양수라면 마이너스 a는 음수가 되죠. 루트 안에 음수가 있으면 그 음수를 끄집어내면서 i를 붙인다. 라는 이제 개념이었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마이너스 a의 제곱권은 플러스 마이너스 ai, 루트의 ai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마이너스 5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5인데 이 마이너스를 끄집어내면 5 뒤에 i가 붙는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얘를 책에서는 a로 봤다. 여기가 이제 a가 된다. 뭐 이런 느낌인 겁니다. 아셨습니까? 네. 근데 설명을 듣고 보면 앞에서 배웠던 내용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좀 더 구체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배워왔던 게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도 이 개념에다 별표 2개를 쳐놓으세요. 이것도 학교 시험에 매우 잘 기출되는 문제 유형이니까 개념 자체에 별표 2개. 이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선생님 은근슬쩍 넘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은근슬쩍이 뭐냐면 루트 2 곱하기 3 얘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3과 같죠. 왼쪽도 되고 오른쪽도 되고 양방향으로 다 되잖아. 근데 은근슬쩍이라는 게 뭐였냐면 우리가 좀 전에 할 때 이런 거 했었거든요. 루트 2 곱하기 마이너스 1 얘를 은근슬쩍 이렇게 선생님이 쪼갰었잖아. 얘를 루트 2 곱하기 i니까 루트 2i라고 쓴다 했었죠. 근데 사실 여기서 은근슬쩍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배우는 루트와 루트 안에 어떤 두 수의 곱이 있을 때 그 루트를 쪼갠다는 거는 중학교 책에 잘 보시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랑 같다. 이거를 중학교 때, 지금 여러분 중학교 3학년 제곱권 파트에 보면 이게 제일 처음에 나와. 연산할 때. 근데 그 중학교 과 위에 보면 꼭 뭐라 써 있냐면 a와 b는 양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수일 때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 당연히 중학교 때는 제곱근이 양수인 개념만 배우는 거니까. 근데 이 얘기가 극단적으로 뭘 말하냐면 달리 말하면 이렇게 루트 안의 수를 붙여서 하나의 루트를 곱하기를 만들거나 아니면 쪼개는 거는 양수일 때만 성립한다는 걸 단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처럼 루트 안에 음수가 드는 거를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얘기지. 그건 위험한 발상이에요.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거는 이거밖에 안 알려져 있잖아. 양수일 때는 쪼갤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다. 그럼 양수 아니면 장담 못 하는 거야. 우리가 배운 지식만 가지고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른다는 얘기잖아. 안 그래? 선생님 은근슬쩍 쪼개놨거든,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 파트에서 뭘 배우냐면, 본격적으로 루트 안에 양인지 음인지가 각각 구분되어 있을 때 이걸 쪼갤 수 있는지 없는지, 혹은 쪼갠다면 어떻게 쪼개야 이 답과 원답과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보세요. 루트 2 곱하기 루트 3. 이건 중학교 때 배운 거니까요. 당연히 중학교 때 배운 걸로 본다면 루트 안에 두 수를 직접 곱해서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였죠. 이건 루트 안에 둘 다 양일 때입니다. 일단 숫자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는 두 개 중에 하나가 음인 겁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밑에 원래 계산대로 해둘게요. 우리가 배운 걸로 본다면 이걸 붙이기는 위험해. 아직 안 배웠으니까. 붙여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 그럼 원래 배운 대로 본다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은 루트 3i라고 배운 대로 보면 이렇게 바꿔 써야 돼요. 그리고 루트 안에 양수를 강제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위에 있는 것처럼 루트 안에 둘 다 양수라고? 그럼 얘는 붙일 수 있어. 뒤에 i를 붙이고 얘는 루트 6i가 돼. 인데 이런 원래 원 계산법을 무시하고 중학교 때 배운 것처럼 혹시 그냥 두 개 붙이면 안 될까? 하고 붙여보는 거예요. 과감하게 이렇게. 그럼 얘는 루트 마이너스 6이 되고 루트 안에 음수일 때는 끄집어내면서 뭘 붙이라고요? i. 답이 똑같습니까? 답이 똑같죠. 뭘 할 수 있냐면 루트 안에 둘 다 양이 아니고 둘 중에 하나가 음이어도 위에 있는 것처럼 그냥 붙여도 되고 쪼개도 되고가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알겠니? 이걸 앞에 순서 바뀌어도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요? 앞에가 만약 루트 마이너스 2고 뒤쪽 게 루트 3이었다 하더라도 크게 다르진 않겠죠? 네. 둘 중에 어느 쪽에, 어차피 곱셈이기 때문에 둘 중에 어느 쪽에 마이너스가 붙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요. 얘도 그냥 이렇게 해도 된다. 위에 이 구조를 이해했다면 직접 곱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다 라고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지막 남은 게 뭐냐면 루트 안에 둘 다 마이너스일 때입니다. 얘랑 얘를 곱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그래. 직접 붙이기는 아직 위험해. 그렇지? 아직은 이거 붙여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붙이기 전에 얘를 그냥 원래대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본다면 루트 2 안에 있는 음을 끄집어내서 루트 2i로 바꿔주고 곱하기 루트 안에 음을 끄집어내서 3i로 바꿔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루트 안에 둘 다 양수가 되면 중학교 때 배운 대로 이렇게 붙입니다. 루트 2 곱하기 3. 이건 붙일 수 있잖아. 둘 다 양수니까. 안 그래? 그리고 i와 i를 곱하는 거니까 i의 제곱. 그럼 이 답은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되네요. 이게 답이야. 제대로 된 답. 근데 위에 있는 것처럼 위에 1, 2, 3번이 다 됐잖아? 그냥 직접적으로 그냥 붙여서 곱해도 되지 않나? 그럼 나도 그냥 직접 곱해, 이것마저도 직접 붙여서 곱할래 했더니 답이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맞습니다. 이 경우만 답이 안 맞습니다. 나머지는 다 답이 맞아. 그냥 원래대로 계산하나 그냥 붙여서 한꺼번에 처리하나 답이 맞더라는 얘기지. 근데 얘만 마지막에 있는 이 케이스만 안 맞습니다. 답은 마이너스 루트 6인데 붙였더니 그냥 음수가 없어지면서 루트 6이 나오잖아. 그렇지? 그럼 답을 그렇다고 해서 이 쉬운 계산법을 놔두고 이렇게 일일이 또 이렇게 다 하나씩 계산하기는 너무 불편하잖아? 중학교 때 약간 이게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중학교 때 이런 거 했었잖아요. 루트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 루트 2의 제곱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런 느낌과 비슷해요. 원래 정의대로 보면 루트 2라는 게 제곱하면 2가 되는 숫자 중에 부가 양인 숫자지. 제곱했으니까 답이 2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 루트 2는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 중에 부가 음인 숫자. 제곱했으니까 답이 2가 돼야 돼. 정의대로 해보면. 얘는 루트 4라 맞고 루트 4의 정의는 제곱해서 4가 되는 숫자 중에 부가 양인 숫자 2인 거지. 그럼 얘도 루트 4잖아. 루트 2의 제곱은. 그럼 얘도 답이 2인데
근데 이런 간단한 계산하기 위해서 정의대로 문제 풀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빨리 푸는 방식이 이러지 않았었나요? 제곱루트 지워지고 안에 있는 숫자 양수 정답. 제곱루트 지워지고 안에 있는 숫자 양수 그게 정답. 제곱루트 지워지고 안에 있는 숫자 양수 그럼 그게 정답. 제곱루트 지워지고 얘만 다른 나머지 셋과 규칙이 다르잖아. 빨리 계산하고 싶은데 제곱루트 지우고 갖다 쓰려고 했더니 답이 안 맞지. 그래서 안 맞아서 중간에 무슨 과정을 거쳐요? 일단 끄집어낸 다음에 마이너스를 강제로 붙여놓고 원답과 같도록 유도하잖아. 이것도 그런 느낌과 비슷해. 나머지 세 개는 아주 간단하게 그냥 이게 처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게 된다는 얘기야. 간단하게 갈 수 있잖아. 근데 여기서 턱 걸린 거야 지금. 이 계산이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만 가만히 있어봐. 루트 안에 둘 다 음수일 때는 곱했더니 답이 안 맞는데 잘 보면 뭐가 안 맞는 것뿐이에요. 부호가 안 맞는 것뿐이야. 그럼 부호를 강제로 맞추려면 얘네들이 곱한 다음에 이 답 앞에 강제로 뭘 붙여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붙여주면 원답과 같아질 거란 얘기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개념이 출현합니다. 루트 A랑 루트 B를 곱합니다. 그러면 다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시다. 다 이렇게 됩니다. 단 한 번의 예외가 있어. 한 상황에 대한 예외가 발생해. 그게 뭐냐면 루트 안에 들어있는 A가 음수, B가 음수, 루트 안에 둘 다 음수가 들어갔을 그때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마이너스 루트 AB라고 쓰자. 얘가 별종이거든. 특이종. 돌연변이. 그러니까 얘만 이렇게 기억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이렇게 쓰자. 나머지가 뭐예요? 둘 다 양수,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면 마이너스 플러스. 둘 중에 하나가 음수. 이해됩니까? 여기 하나만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다 저렇게 기억하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디에도 적용이 되냐면 나눗셈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거 보세요. 루트 3분의 루트 2. 얘는 루트 3분의 2랑 같다. 이건 중학교 때 배웠죠? 중학교 수학 이렇게 배웁니다. 근데 루트 3분의 루트 마이너스 2. 얘는 이렇게 써도 됩니까? 붙여도 됩니까? 그러면 됩니다. 얘는 이렇게 붙여도 됩니까? 됩니다. 이것도 딱 한 번의 예외가 발생하거든요. 언제 발생하냐면 분모의 음이 있는데 분자의 양이 있는 케이스예요. 이 케이스는 이렇게 붙이면 답이 안 맞습니다. 얘도 앞에 뭘 붙여줘야 되냐면 마이너스를 붙였을 때 답이 똑같아져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 이제 마지막 것만 설명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나머지 다 맞으니까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 거는 왜 안 맞냐면 원래 루트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를 이렇게 루트를 붙이는 거는 아직 확인된 바 없잖아? 함부로 붙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 그래서 원식대로 계산해 보면 루트 안은 무조건 양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루트 안의 음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면서 i를 붙입니다. 그럼 여기 루트 2가 생기겠죠? 근데 분모에 허수가 나왔기 때문에 실수화를 해요. 여기다가 i를 곱합니다. 그럼 얘도 i를 곱합니다. 그럼 분모는 루트 3에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붙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루트 2i가 돼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앞을 끄집어내고 루트 3분의 루트 2 한 다음에 i를 이렇게 옆에다 써도 괜찮겠죠? 곱셈이니까 어차피. 그럼 여기는 이 구조는 아까 이거잖아. 중학교 때 배웠던 이 내용이잖아. 붙여도 된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빼고 얘를 붙여놓고 3분의 2 i라고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루트 바깥에 있는 i를 루트 안으로 집어넣을 때는 뭐 하면 되죠? 음수를 갖고 들어가면 된다고 했지. 루트 안 음수가 빠져나면서 i가 붙었던 거잖아. 그럼 루트 바깥에 있는 i가 들어가면 다시 음수를 갖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음수를 갖고 들어갈 텐데 음수를 i가 없어지고 음수를 갖고 들어가는데 그 음수를 분자나 분모에 하나에 준다면 누구한테 주는 게 좋아요?
원래 분모에 마이너스가 있었잖아. 분모한테 주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원래 있었던 모양대로. 이렇게. 봐봐. 쓰고 나서 보니까, 분모에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가고 분자의 루트 안에 플러스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음수분의 양수로 붙여서 써도 되지만 바깥에 뭐가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봐봐. 이 모양에서 이 모양 바뀔 때 잘 봐봐. 그냥 붙였잖아. 이렇게. 루트 하나 그냥 씌운 거잖아. 하나 루트 딱 씌운 다음에 분모 마이너스 3, 분자 1을 쓴 거지 않습니까? 근데 공교롭게 또 바깥에 마이너스가 나갔다는 게 이 계산 결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돼. 원래 하던 대로가 뭐예요? 이것도. 나머지는 루트 b분의 루트 a가 나오면 웬만하면 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웬만하면 이렇게 해라. 붙여라. 근데 얘도 절대적이지 않다. 딱 한 번의 예외가 있다. 그 예외만 잘 기억하자. 그 예외는 분모가 음인데 분자가 양일 때야. 조심해야 돼. 분모가 음일 때 분자가 양, 분모는 음이고 분자가 양일 때. 됐니? 그때는 이렇게 돼. 루트 b분의 루트 a는 마이너스 붙일 수 있어. 그리고 이 모양 바꾸면 안 된다. 가지고 있었던 부호 모양 그대로 가지고 가되 바깥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는다. 요때만 제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책에 있는 대로 외우시면 안 됩니다. 책에 있는 대로 외우시면 나중에 학교 시험 틀립니다. 다시 써드릴게요. 잘 보세요. A가 0보다 작거나 같고 B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때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B랑 같다. 여기 등호를 붙여야 돼요. 사실은. 책에는 등호 없는데 이게 책이 잘못된 건 아니야. 책이 잘못된 건 아닌데 책이 잘못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전제를 붙여놨거든. A가 음수, B가 음수이면 여기 전제를 붙여놨잖아. 그러면 이게 성립하긴 해. 근데 선생님 이걸 왜 이렇게 써줬냐면 이걸 반대로 쓰게 됐죠. 반대로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여기 책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마이너스 루트 AB랑 같을 때 A는 0보다 작거나 같고 B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성립하는 겁니다. 여기는 등호가 붙어야 돼요. 얘는 등호 안 붙어도 되는데 이거 반대로 쓰면 등호가 붙어야 돼. 이건 왜 그렇죠? 그러면 이거 왜 그러냐면 여기 A에 B에 0 집어넣어요. 그럼 루트 0 곱하기 루트 0은 0이죠. A, B에 0 집어넣어요. 그럼 마이너스 0은 그냥 0이잖아. 이게 등호가 둘 다 0이 돼도 이게 성립하거든요. 이해됐니? 그래서 이런 명제 자체가 이렇게 가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반대로 왔을 때 여기 등호 안 붙는 게 문제가 돼.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0이 있냐 없냐 따의 차이점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학교 시험에 가끔 나와. 자주는 아닌데 가끔 나와. 그리고 실제로 교과서 문제도 있는 교재들이 있어요. 이렇게 나오거든. 루트 x-2 곱하기 루트 3-x 걔가 마이너스 루트 x-2 3-x가 됐을 때 이걸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럼 대부분 다 애들이 이제 이걸 보고 처음에 배웠던 보통 제 문제집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 걸 보고 머릿속에 생각하기에는 이거 둘 다 음이구나. 루트와 루트를 붙여놨지? 붙여놨는데 바깥에 마이너스가 나왔네? 그 둘을 곱해놨잖아, 직접적으로. 이거 둘 다 음수구나. 그럼 둘 다 음수구나. x-2가 음수이구나. 그 다음에 3-x가 음수이구나. 얘가 일로 넘어가면 x는 2보다 작고 동시에 얘가 일로 넘어오면 x는 숫자를 좀 바꿔야 되겠죠? 숫자 크게 안 맞네. 얘가 3, 얘가 2로. 그리고 얘가 2로 이렇게 바꿔놓을게요. 숫자 크게 안 맞아서.
자,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x-3이 0보다 작고 2-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x는 3보다 작다가 되고 이쪽은 x가 2보다 크다가 돼요. 그럼 둘 동시에 만족하니까 x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 안에 있는 정수의 개수는 0개.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틀려. 틀린 겁니다. 여기 뭐가 붙어야 되죠? 등호가 붙어야 됩니다. 등호가 붙어야 됩니다. 이게 답은 0개가 아니고 2개입니다. 2와 3. 그럼 최근에 왜 이렇게 등호를 안 붙여놨나요? 다시 말하지만 얘가 먼저 나왔다면 등호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둘 다 음수니까 둘 다 음수면 루트와 루트를 곱할 때 바깥에 마이너스 나간다. 이게 맞는 말이라고. 근데 뒷거를 먼저 써주잖아. 이렇게 뒷거를 먼저 써준 거예요. 이렇게 뒤를 먼저 써주게 되면 이게 등호가 안 붙으면 오류가 발생해.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아셨죠? 그러니까 외울 때 처음부터 외울 때 그러니까 아예 얘를 처음부터 외울 때 책에 있는 것처럼 외우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등호를 붙인 상태로 외우라는 얘기야. A가 0보다 작거나 같고 B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분모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B는 0보다 작아야 돼. 이거는 오히려 또 반대로. 무슨 말이죠? 여기 등호가 안 붙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 여기 등호 안 붙는다. 얘는 왜 등호 안 붙죠?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랑 같다. 얘 왜 등호 안 붙습니까? 분모니까. 맞아요. 분모니까 B에 0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등호를 뺀 겁니다. 분모에는 영어를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런 것도 중요하다고. 그 학교 시험은 실제로 이게 많이 나와요. 루트 x-5 루트 x-1 자, 이 식이 마이너스 루트 x-5분의 x-1 이렇게 됐을 때 이걸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일 것이 아까 똑같아요. 이걸 만족하는 정수 x 그러면 얘들이 이제 언뜻 생각엔 이것만 생각한다고. 아, 분자는 양, 분모는 은. 틀린 거지. 여기 등호가 있어야 되고 얘는 등호가 없어야 돼요. 등호가 붙냐 안 붙냐에 따라서 정수 개수 하나가 포함이 되냐 포함이 안 되냐가 나오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푸는 뭐 연산 문제일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정수의 개수 구하라는 문제가 되면 그때는 이 등호 붙는 것 때문에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얘는 등호 안 붙고 얘는 등호가 붙어요. 그래서 x는 5보다 작고 여기는 x는 1보다 커나 같다. 동시에 만족하는 x값은 1, 2, 3, 4까지 총 4개가 정답이다. 이렇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 곱할 때는 둘 다 음수여야 되고 나눌 때는 분모는 분자가 양이 됐을 때 바깥에 마이너스가 붙는다라고 기억하셔야 되고 공식 처음 외울 때부터 웬만하면 이 등호를 붙여서 외워라. 그래야 문제 앞뒤 순서가 바뀌어도 헷갈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교재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 다시 말씀드려요. 교재 출판이 잘못된 겁니까? 이건 아니고 여러분이 혹시나 혼동될까 봐 이걸 거꾸로 말했을 때는 저 등호가 붙냐 문제가 중요한 거꾸로 말하게 되면 등호가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 자체가 거꾸로 말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이 헷갈리게 표현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헷갈리지 않으려면 처음 외울 때부터 저렇게 외우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0이 붙어있는 상태를 꼭 기억해라. 자, 그렇게 돼서 이제 관련된 문제를 좀 몇 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가 아까 했던 그 내용의 연습 문제죠. 아까 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좀 더 확장된, 그것보다 조금 더 계산해야 되는 뭐 그런 문제일 뿐이죠. 1번 같은 경우는 i의 1제곱부터 i의 102제곱까지. 그렇죠? 어떻게 하라고요? 4개씩 묶어라. 총 항의 개수는 102. 걔를 4개씩 묶는다. 그러면 25 한 다음에 나머지가 2가 남는다. 그럼 나머지 2는 항이 2개 남는 건데 뒤에서 2개 남기지 말고 앞에서 2개 남기고 싹 다 지워라. 정답은 i 플러스 i의 제곱이니까 i
마이너스 1. 그래서 이쁜 답은 마이너스 1 플러스 i. 이렇게 쓰면 좀 더 이쁘긴 해요. 위에는 거를 써도 틀리진 않지만 실수 허수를 이제 그 상태로 이제 구분해 주는 게 좀 좋으니까. 자, 2번 문제도 그렇죠? 2번 문제는 여기 하나만 제가 빼볼까요? 얘만 좀 규칙이 달라 보이니까. 나머지 쭉.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분자 1이 생겼을 뿐이지 앞에 있는 거와 크게 규칙이 다르지 않다. 얘도 항이 총 30개. 걔를 4로 나누면 몫이 7, 나머지가 2가 남는다. 뒤에서 2개 남기지 말고 앞에서 2개 남기고 싹 다 지워라. 됐니? 그럼 남은 거는 i 플러스 i의 i분의 1은 여기다 i를 곱해야 되죠? 얘도 i를 곱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분의 1. 그럼 얘를 실수하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i가 되거든요. 그럼 얘랑 지워져요. 정답은 마이너스 1만 남습니다. 이렇게 2번이 처리가 됩니다. 3번은 우리가 외웠던 공식이죠. 1 플러스 i의 제곱이 우리가 외웠던 공식. 거기에 40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의 제곱에 40제곱. 이렇게 보자. 그럼 여기는 2i의 40제곱.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2i의 40제곱. 조심해라. 잘못하면 부호를 착각할 수 있다. 마이너스를 계산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거듭제곱이 우선이다. 그렇지? 그럼 이걸 계산하다 보면 2i의 40제곱이 되고 음수를 짝수번 곱하면 얘도 2i로 바뀝니다. 정답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4번 아까 했던 거죠.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 i예요. i의 4제곱 마이너스 i의 4제곱 뺍니다. 얘는 i의 4제곱 마이너스 얘도 지수가 먼저죠. i의 4제곱 0 이렇게 되겠네요. 처리를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연습 문제는 여러분 집에서 해보도록 하시고 봐봐. 나오잖아. 내가 괜히 시키는 게 아니라니까. 괜히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봐, 다 아까 우리가 외웠던 게 다 나오잖아. 이런 것들. 계속 나오잖아. 괜히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내가 왜 외우라고 했어? 나오니까 외우라고 하는 거야. 이게 7-4번은 우리가 외웠던 거 약간 변형이죠. 살짝 변형이에요. 그런 걸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잘 외우시고 그 다음 이거는 좀 전에 계산했던 거 좀 전에 배웠던 것들을 이제 처리하는 방식인데 처음에 저렇게 1번 문제가 의외로 간단한 연산인데 학생들이 좀 복잡해 하거든요. 복잡해 하는 이유는 저걸 일일이 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뭐 규칙성을 통해서 뭐 개념을 적용해야 될 건지 이걸 좀 헷갈려 하는데 이거를 1번을 이렇게 풀 수 있어. 선생님 루트 안에 음수 있으면 끄집어내서 i를 붙여요. 곱하기 루트 안에 음수 있으면 끄집어내서 i를 붙여요. 플러스 루트 안에 음수 끄집어내서 i를 붙여요. 곱하기 루트 끄집어내서 i를 붙이고 플러스 루트 끄집어내서 i를 붙이고 얘는 이렇게 플러스 루트 끄집어내서 i를 붙이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틀리진 않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보신 것처럼 항이 너무 많고 계산을 일일이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겠죠. 틀린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원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푸는 게 최초 원리대로 하면 저렇게 푸는 게 맞는데 우리는 이제 저 원리를 통해서 개념을 배웠잖아. 좀 전에. 그 개념을 적용하면 더 빠르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이는 놔두고요. 루트 음수 어떻게 하라고 했죠? 바깥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안에 있는 거를 직접 곱한다. 일단 한 번만 써드릴게요. 원래는 이게 쓰는 것도 좀 귀찮은데 이렇게. 좀 더 이걸 배우지 않았나요? 루트 안에 둘 다 음수일 때 그걸 곱하게 되면 직접 곱할 수는 있지만 바깥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 그렇죠? 좀 전에 했던 겁니다. 그럼 얘도 그러네? 플러스 한 다음에 루트 안에 음수를 끄집어내고 안에 있는 숫자를 직접 곱한다. 이렇게. 쟤는 아니다. 그 케이스가 아니다. 둘 다 음수인 케이스가 아니니까 그냥 바깥에 음수를 끄집어낼 필요 없이 그냥 직접 곱한다. 이거는 분모음 분자 양이지. 저 어떻게 하라고 했죠? 바깥에 마이너스를 내보내고 이걸 직접 묶는다.
이렇게. 이건 음수 바깥으로 빼면 안 됩니다. 원래 있던 모양 그대로 묶되 바깥에만 마이너스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이제 쉬운 방식이라는 얘기죠. 우리 개념을 적용해보면. 근데 계산해보면 이래요. 얘는 마이너스, 얘는 루트 8이니까 2루트 2죠. 마이너스 4루트 2. 얘는 바깥에 마이너스가 나간 상태고, 이건 어쨌든 곱하면 2 곱하기 16이니까 4루트 2가 되죠. 4루트 2. 얘는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얘는 일단 i가 붙습니다. 왜? 음수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잖아. 루턴에 음수 안 두거든. 보통 빼서 i를 붙이죠. 그 다음에 여기를 계산해야 되는데 4는 2의 제곱이고 18은 3의 제곱 곱하기 2 이렇게 되니까 2, 3은 6, 6이 나와요. 6루트 2. 여기는 바깥에 마이너스가 나갔고요. 이거를 붙여 계산하게 되면 루트 마이너스 2 약분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루트 2i 이렇게 돼요. 됐죠? 이제 계산합니다. 얘네들은 i가 없네요. 마이너스 8 루트 2라는 실수 부분이야. 이게 실수 부분. 루트 있다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 얘가 허수 부분이죠. 플러스 6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니까 5 루트 2가 허수 부분이고 그 뒤에 i가 붙어 있다. 이런 꼴로 문제가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씩 다 계산하기 너무 귀찮고 배웠던 개념을 적절히 이용해보면 저렇게 음수, 양수 잘 처리해서 같이 묶을 수 있대, 같이 묶되 바깥에 마이너스 나가냐, 안 나가냐, 이제 이거를 잘 판단해서 처리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이번 문제는 이거 언제 된다고 했죠? 루트와 루트를 곱했더니 바깥에 마이너스가 나간다. A가 0보다 커 나왔고 B가 0보다 커 나왔을 때. 단 문제 뭐라 돼 있죠? 0이 아닌 두 실수, 0이 아니래잖아. 그럼 이제 0을 빼면 가볍게 빼주면 돼. A가 음수, B가 음수일 때 이렇습니다. 그러니 이 조건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라는 얘기죠. 그럼 배운 대로 루트 안에 전체 제곱도 있잖아요. 그럼 제곱 루트를 주고 루트 안에 있는 걸 바깥으로 빼냅니다. A 플러스 B. 그래서 물어봐야 되죠. 그 다음에 중학교 때 배운 대로 한 거예요. 배운 대로. 제곱 루트는 없어지고 안에 있는 걸 복사해 쓴다. 물어본다. 너 양이냐? 아니요. 음과 음을 더하면 음이잖아. 그럼 바깥에 마이너스를 붙인다. 이 전체 음수를 붙여야 되니까 가로 쳐야 됩니다. 그 다음 제곱 루트를 지우고 안에 있는 걸 바깥으로 빼낸다. 그거 물어본다. 너 양이야? 아니요. 그럼 바깥에 마이너스를 붙인다. 가운데 덧셈은 생략해도 되겠죠. 마이너스 있으니까. 얘도 절대값 b는 루트 a제곱과 루트와 같잖아. 절대값 안에 음수가 있으면 바깥으로 빼내고 마이너스를 붙이죠. 가운데는 덧셈은 생략하고.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가 정답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네요. 0이 아닌 두 실수, 0이 아니란 말 붙여줬죠. 그러니까 0에 대한 부담감은 떨쳐내고 이렇게 넘어갈 때 바깥에 마이너스 붙였다는 얘기는 b가 음수, 분모가 음수, 분자는 양수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어떤 양수니까 얘는 그냥 나오겠죠. 5a. 얘는 제곱루트 지워지고 음이네요. 그럼 바깥에 마이너스 붙여놔야 되니까 마이너스 2b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플러스 2b가 되고 얘는 제곱루트 지워지고 a 빼기 b가 나왔는데 이제 양이 있는지 물어봐야 되겠죠. 양수에서 음수를 뺀 겁니다. 그럼 양수 음수를 빼면 이 음수가 양수로 바뀌면서 이건 양수죠. 양수면 앞에 있는 부호에 맞춰 쓰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해보니 6a 플러스 b 이렇게 되더라. 네, 잘했나요? 네, 하겠습니다. 이제는 연습 문제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